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9일 푸른방송에서 방송국 견학 및 아나운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3 달서 전국 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의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5일 화원읍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에서 달성군 2024 수시맞춤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8월 3일에서 9월 9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전시실에서 2023 올해의 청년작가, 2023 올해의 중견작가 전을 개최합니다. 푸른방송은 3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출연해 신청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난항 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달서구 세천 리그전이 8월 5일 기성전자 인조구장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 달서 희성 사회인 야구리그 7월 셋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창작무용 잃어버린 균형이 8월 12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한중무용축제 2023 무용여행이 8월 12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8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산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감산동 거주 청소년들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9일 푸른방송에서 방송국 견학 및 아나운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감산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번 체험은 직업탐방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푸른방송을 방문해 방송국 견학 및 다양한 배경화면을 바탕으로 아나운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마을 교육나눔에서 하는 아나운서를 체험해 보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목소리만 녹음해서 라디오 같은 것에서 목소리만 내본 적은 있는데 직접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니 좀 떨렸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창의 인성 함량과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청소년 사업으로, 올해는 학생들이 손수 새긴 캘리그라피가 그려진 머그컵을 죽전 119 안전센터와 감상파출소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함께하실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감산동 거주 중이거나 자녀가 감산동 소재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또는 직장 주소가 감산동인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조자영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진로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및 돌봄 역할 분담으로 감산동의 청소년들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의 발명 동기를 부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23 달서 전국 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의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대학생들의 관심 속에 34개 대학에서 73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접수돼 지난해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기관의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한 후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를 통해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 4학년 남윤석 학생의 밸런스 파트너 아이디어는 신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자세 교정용 모듈 개발을 통해 향후 근력 운동 중
관절 부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은 5일 하원읍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달성군 2024 수시 맞춤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유명 입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수준 높은 입시 정보를 전달해온 달성군은 이번에도 수많은 대학이 채택한 뉴학종 공동평가를 만든 임진택 박사를 초청했으며 학생부 전형 이외의 분석과 안내는 현계옥 진로진학교사협의 회장이 맡았습니다. 일부 특강으로 임진택 박사의 학생부 종합 전형 공동평가의 이해와 대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2부 특강에서는 현계옥 회장이 2024 수시 모집, 수도권과 대구권 대학 및 농어촌 전형 입시 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특히 대구 지역 대학과 농어촌 전형 입시 전략에 대한 집중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학생부 전형은 전체 대입 수시 모집의 약 23%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비율은 수도권에서는 45%이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서영고에서는 73% 비율로서 지배적인 학생 선발 방법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8월 3일에서 9월 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전시실에서 2023 올해의 청년작가, 2023 올해의 중견작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 5인과 지역미술계 추천 및 전시소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중견작가 5인의 작품 3개를 선보입니다. 1에서 5 전시실에서 진행하는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지역 미술계에서 예술적 잠재력과 독창성을 지닌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94명의 청년 작가를 배출한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26회 올해의 청년작가에 선정된 송석우라고 합니다. 여러 제반사항들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 준비한 전시인데요. 제가 현재 4전시실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전시장 내에서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사회화되어가고 시스템화된 사회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로 사진 작업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작가 이우석입니다. 이번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하는 중견작가전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문과 얼굴을 오버랩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서 이번에 6개의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지만 시간이 만약 되신다면 대구문화예술관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중견작가전은 지역 미술계의 중추를 담당하는 역량 있는 중견작가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기획 전시로 6에서 10 전시실에서 선보입니다. 푸른방송은 3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출연해 신청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난항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계획들, 부지 매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신청사 이전 건립과 함께 앞으로 달서구를 변화시킬 만한 사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푸른방송은 앞으로도 특집 대담과 푸른 초대석을 통해 지역의 인사들을 초빙해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들어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달서구 달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출연을 원하는 분들은 푸른방송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일 녹화된 특집 대담은 8월 12일부터
푸른방송 1번 채널을 통해 편성 방영될 예정입니다. (2023년) 달서구 세천 리그전 소식입니다. 8월 5일 희성전자 인조구장에서 스파르타 B팀과 CJ 마구마구 팀이 맞붙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경기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저희 팀은 기본적으로 CJ 대구지사 직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재밌게 좀 서로 즐기면서 좀 건강하게 레저를 하자, 직장의 스트레스를 풀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팀이고요. 만들어진 지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다치지 않고 열사병 없이 재밌게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치열한 승부 끝에 스파르타 B팀이 CJ 마구마구 팀과의 대결에서 2점 차로 따돌리고 15대 13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세천리그는 달서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최 주관하며 대회는 전반기와 하반기 리그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4인 야구리그로 팀원들 모두 상호 소통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창작무용 잃어버린 균형이 8월 12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잃어버린 균형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무기력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서로를 보듬으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롤로그, 불편한 고요, 찰나의 영원, 심의 미학, 에필로그 순으로 구성해 김현태 외 15명의 무용수가 함께합니다. 한편 정길 무용단은 2010년 민화백호의 기상처럼으로 제20회 대구 무용제, 제19회 전국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 전통춤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동작과 무대 구성이 더해진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지친 현대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이번 공연은 8월 12일 오후 6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중무용축제 2023 무용여행이 8월 12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개최됩니다. 운수 좋은 무용단이 주최하는 무용여행은 무용으로 여행을 하자라는 뜻으로 참가 무용수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청년 안무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10회차를 맞은 2023 무용여행에는 중국 무용수 27명, 한국인 19명, 총 46명이 워크숍에 참가해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12일에 워크숍 기간 동안 강사와 참여 무용수들이 함께 준비한 신작 작품 2편 플립플롭과 몸 시나위와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공연 6편을 무대에 올려 관객편과 경연을 진행합니다. 무용 문화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될 이번 공연은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푸른방송 특집대담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푸른방송은 지난 3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출연해 신청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난항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특집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예투류정 수장 부지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계획들, 부지 매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신청사 이전 건립과 함께 앞으로 달서구를 변화시킬 만한 사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푸른방송은 앞으로도 특집대담과 푸른 초대석을 통해 지역의 인사들을 초빙해 각각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들어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달서구 달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출연을 원하는 분들은 푸른방송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일 녹화된 특집대담은 8월 12일부터 푸른방송 1번 채널을 통해 편성 방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3회 달서 근로자 가요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9월 7일 오후 6시부터 성서산단 내의 성서체육공원 여의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제3회 달서 근로자 가요제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달서 근로자 가요제는 산업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성서산단 및 기업체 근로자를 위로하고 상호 화합을 위한 어울림 행사로 2021년 시작돼 올해 3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9월 7일 성서체육공원 여의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본선 무대가 이뤄지며 본선에 앞서 8월 24일 성서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에서 예심을 진행합니다. 예심을 거쳐 본선에는 총 12팀이 올라가며 노래자랑,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대상, 최우수, 인기상 등 상금이 주어집니다. 달서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달서구에 주민등록된 타 지역 근로자는 참여 가능하며 독창이나 중창으로 모집합니다. 예심 신청은 8월 17일까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전화문의나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문화도시센터 2023 달성문화기획학교 교육생 모집 소식입니다. 달성군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2023 달성문화기획학교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유일 법정문화도시 달성군에서 진행되는 달성문화기획학교는 대구 경북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 주체를 발굴하고 기획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습, 네트워킹 구축 사업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달성문화기획학교는 문화활동가, 현장인력, 문화 매개자 등 지역과 사람을 위해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교육과정은 문화기획, 축제기획, 마을기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기반 구축, 책임 다민제를 통한 과정별 교육 내실화 제고, 성공 경험을 위한 파일럿 사업 지원 등 일반 강의형 교육이 아닌 상호 학습 참여 기반의 교육 형식으로 교육생을 위한 특별 맞춤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또는
달성문화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성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여름방학 놀이터 문집에서 놀자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7월 15일, 29일, 8월 5일 3일간 여름방학 놀이터 문집에서 놀자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여름방학 동안 주말마다 문화의 집을 방문하면 언제나 즐길 거리가 있다라는 의도로 기획됐으며 슬기롭게 여름나기, 여름방학 예술충전, 여름방학 놀이충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운영됐습니다.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한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여 66명씩 총 198명의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즐겁게 활동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블루문과 청소년 봉사 동아리 자몽 단원들이 주제 선정부터 봉사활동까지 주체적으로 진행하여 지역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한편 다음 어울림마당은 오는 10월 9일 과학페스티벌 과학놀이터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두류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책 도우미 소식입니다. 대구 두류도서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삶을 가꾸는 독서 문화 조성 및 독서 영역을 확장하고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용자 맞춤형 책 도우미 코너를 운영합니다. 책 도우미는 매월 책을 매개로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주제별 상황별로 선별하고 별도 배치 전시해 주민들이 책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자료실은 어린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책 속으로 떠나는 여름을 주제로 한 도서를 범사 이상의 문고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주제로 독립운동 관련 도서를 종합자료실은 장마와 폭염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관련 도서를 전시할 계획이며 전시 중인 도서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 1층 로비에도 매월 다른 주제 또는 특이한 도서를 전시해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도서 목록은 두류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산중 쿠코 마을요리 집단 활동 방학 중 교육복지 소식입니다. 호산중학교는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신청학생 10명과 함께 본교 가정실에서 쿠코 마을요리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요리를 매체로 한 집단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학교 생활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방임을 예방하고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이 재료 손질부터 모든 요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에서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방학 동안 나태해질 수 있는 내가 일찍 일어나 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를 통한 교훈도 얻어가서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오늘 배운 요리를 집에서도 직접 해봐야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호산중학교 성희경 교장은 학생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로 의미 있는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내 교육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이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검도부는 창녕에서 열린 2023년 하계 전국 실업 검도대회에서 주연우 선수가 개인전 우승, 정승윤 선수와 김은성 선수가 각각 2위,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실업검도연맹에서 주최하고 창녕군 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26개 남녀 실업검도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검도부는 대회 첫날인 3일 6단부 경기에서 주연우 선수가 우승, 대회 둘째 날 5단부 경기에서 정승윤 선수가 2위, 김은성 선수가 3위를 차지해 기세를 올렸으며 대회 셋째 날인 5일 7인조 단체전 결승전에 올라 무안 군청과의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훈련에 매진해 우수한 성적 획득으로 달서구의 위상을 높여준 검도부 선수단에 감사드리며 후반기 각종 대회와 10월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이재민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직원들이 성금을 모았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은 경상북도 내 침수,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물품 제공, 이재민 주거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일 달서구 자율방재단 25명이 경상북도 예천군 남볼리 지역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으며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지역 수해복구 공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달서구 직원들이 정성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4박 5일간 관내 고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체험, 중국 장가계의 문화를 담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 장가계의 문화유적지, 명소 탐방 등을 진행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에 대한 열린 가치관을 함양해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비슬고 3학년 이희우 학생은 장가계의 랜드마크인 하늘로 오르는 문, 천문산의 압도적인 풍경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 배경지인 원가계의 비경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성진 관장은 관내 청소년들이 중국의 문화를 접하여 아름답고 옹골진 글로벌 리더로서 꿈과 견문을 얽히는 소중한 계기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 함양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낙동강 레포츠밸리가 지난 8일 대구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안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달성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CPR 및 AED 사용 교육과 평가를 완료하고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안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낙동강 레포츠밸리는 자위소방대 운영과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하는 소방 합동 훈련을 실시해 이용객에게 화재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피 방법, 응급처치 교육으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생명 존중 문화와 안심 관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